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원안인 양서면에서 대안인 강상면으로 선회됐습니다. 이후 새로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결국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해당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공사와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2023년 7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 등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에 대해선 아직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원 전 장관의 자택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건 2022년 3월 29일. 조사 착수 2달 만에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경제 타당성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국토부는 용역사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부분적으로 재개시켜서 BC 부분 작업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또는 나와서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1차 용역이 끝날 때까지 과업수행 계획서 등을 한 차례도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고의 누락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종점 변경 검토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통째로 삭제하고 자료의 쪽수까지도 다시 매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국토부의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반 만에 나온 감사 결과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자체 감사 결과엔 쟁점이었던 종점 변경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시민단체 등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고발인들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등은 원 전 장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처가 소유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노선 종점이 변경되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오늘 정부 여당은 국토위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간담회 진행 1시간 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민주당에겐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고속도로가 정치적으로 더 이상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선 국토부 차관이 나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종점 변경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기준 6,000대 늘 수 있고 인근의 상습 정체 구간 교통량은 2,000여 대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통 분산 효과 대비 사업비 증가액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인근에 건설되는 것도 진출입로가 아닌 분기점이어서 경제적 가치도 낮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지가 상승을 주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IC가 있었어야 됩니다.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사업 백지화라는 원희룡 장관의 초강수 발언이 나오기 직전까지 당정의 주요 발표 내용은 사업 계속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두 개의 노선을 가지고 앞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거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건데 여당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에 참석한 여당 소속 다수 국토위원들은 당정 협의 브리핑 중에야 사업 백지화 사실을 알게 됐다고 KBS에 설명했습니다. 백지화 발언에 이어 원희룡 장관은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말도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선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원 장관의 선전포고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 살림과 국민의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 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서 감정적 결정을 하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백지화는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며 원 장관을 향해 사업 결정 과정과 이유를 철저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입니다. 처음 건설하기로 계획했던 2017년부터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고속도로 종점지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올해 5월에 낸 자료를 보면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고속도로 노선이 일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노선 바로 옆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12개 필지 22,000제곱미터로 축구장 3개 크기입니다. 고속도로 노선이 실제 바뀌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까지 바로 옆 남양평 나들목을 통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점지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1분만 가면 남양평 IC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강상면 주민들은 강남권하고 20분대 그 생활권이 이제 인근 부동산도 땅값의 호재인 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에 따라 반기고 부동산 값이 이제 나름대로 좀 움직였죠. 국토부는 양평군 의견을 반영해 변경한 것이고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중순 국토부가 먼저 양평군의 종점지를 바꾸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들은 바가 없고 양평군 주민들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조차도 2023년 5월 8일 이것이 공개됐을 때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한 뒤 진상규명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현장 조사도 갑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공동 보유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땅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지와 약 500m 거리에 있습니다. 이 땅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인 최은순 씨, 김 여사의 언니와 남동생, 가족 회사 등이 양평군에 보유한 땅은 모두 29개 필지로 확인됐습니다. 재산 공개 때 알려졌던 것보다 17개 필지가 더 확인된 건데 총 면적은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대부분의 땅은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을 검토하던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인 강상면과 양평읍에 몰려 있습니다. 양평읍 땅은 강상면에서 차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의혹이 이는 부분은 양평군과 국토부가 지난해 왜 갑자기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된 5년 동안 노선은 바뀐 적이 없는데 양평군은 지난해 7월 국토부 요청 뒤 불과 8일 만에 변경된 고속도로 노선 2개를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가업지수와 전혀 다른 종점 구간이 발표되고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하지만 양평군수는 취임 전부터 준비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 8일 만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번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뒤 노선이 바뀐 경우는 드물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0년 이후 비슷한 사례가 4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양평군이 국민들에게 서울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설명하는 자리. 취재팀이 기다렸지만 직접 설명하기로 한 담당 국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은 안 오시나 봐요. 네,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명패를 찍으려 하자 황급히 치우기도 합니다. 양평군 A국장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양평군의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변경 노선을 제출하고 최종 결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A국장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회사는 2012년부터 양평읍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준공이 끝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 기간이 끝나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서류를 조작해 연장해준 혐의를 받는 게 바로 A국장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A국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A국장이 허위 공문서를 꾸며 시행기간을 2년 더 늘리고 시행자까지 바꿔주는 등 중대한 변경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A국장은 지난해 7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양평군수가 바뀌자마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국토부에 고속도로 변경안을 보냈습니다. 취재팀은 A국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변경안 종점과 김 여사 가족회사가 개발한 공흥지구 거리는 5km 정도. 김 여사 일가는 공흥지구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 6채를 보유 중인 거로 확인됐는데 아파트는 가족회사 명의, 상가 6채는 김 여사의 남동생 명의입니다. 국토부와 양평구는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